안녕하세요. 저는 글링크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고 운영 마케터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모먼트의 신규 상품인 비즈보드 CPT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카카오모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신규 상품 비즈보드 CPT에 대한 소개와 운영 가이드까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비즈보드 CPT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카카오모먼트가 무엇인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나 SNS, 쇼핑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도 카카오톡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카카오톡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에서도 유튜브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카카오 페이지, 멜론 등 여러 카카오 서비스에서 4천만의 사용자가 매 순간 활동을 하고 있고, 카카오모먼트는 유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카카오 서비스의 여러 지면에 광고를 노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먼트는 카카오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많은 사용자를 분석하고 광고에 적합한 사용자, 순간, 지면에 노출시키면서 광고에 대한 반응 등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캠페인을 최적화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포함해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할 때 카카오 모먼트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 국민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매체 커버리지가 넓은 플랫폼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도달, 영상 조회, 웹사이트 방문, 전환 등의 다양한 목적에 최적화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는 유저 데이터나 자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광고에 노출된 유저의 행동을 분석해서 좋은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체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맞춤 광고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페이지는 카카오 모먼트에서 설정 가능한 5가지의 목적인데요. CPM은 코스트 퍼 밀이라고 해서 1000명에게 노출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000명당 노출 비용을 의미하고요. CPMS는 메시지 한 건을 발송할 때마다 드는 비용, 그리고 CPV는 조회당 비용, CPC는 클릭당 비용, 그리고 CPA는 전환당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CPT가 이런 과금 방식이랑 조금 연관이 있다는 거를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모먼트는 이런 다양한 목표에 맞게 최적화 방식 설정이 가능한 풀 퍼널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모든 상품을 모든 목적에 활용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각 목적에 따라서 운영 가능한 상품들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도달 목적 캠페인은 CPM 과금 방식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도가 낮은 유저에게도 노출이 되지만 그만큼 노출 가능한 유저 모수가 많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도달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은 다음 쇼핑이랑 비즈보드, 그리고 CPMS 상품인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상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 자세하게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몰라서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포지셔닝하고 싶을 때는 인지 다음 단계인 관심 유도, 고려 단계 상품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주로 CPV 과금 방식인 조회나 CPC 과금 방식인 방문 캠페인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편이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유저에게만 집중 노출시키는 편이지만 그만큼 노출 가능한 유저 모수가 작기 때문에 노출당 비용은 비싼 편입니다. 대신 각 목적에 맞는 단가, 그러니까 조회 목적일 경우에는 CPV, 그리고 방문 목적일 경우에는 CPC가 더 저렴하게 기록되는 편입니다. 조회 목적 캠페인은 동영상 상품만 활용 가능하고요.
방문 목적에서는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스폰서드 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유저의 액션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환 단계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유저에게만 집중해서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전환당 단가인 CPA는 가장 저렴한 편이지만 노출 가능한 유저 보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CPM 측면으로는 가장 비싸게 운영되는 편입니다. 각 목적에 맞는 과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게 운영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 목적에서는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상품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즈보드부터 디스플레이, 메시지, 동영상, 쇼핑 광고, 스폰서드 보드까지 다양한 카카오 모먼트 상품을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하고요. 이제 각 상품마다의 특징을 좀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비즈보드인데요.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앱 상단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띠배너 형태의 광고고요. 이외에도 여러 카카오 서비스 지면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외부 사이트로 랜딩이 가능하고 내부적인 카카오톡 채널이나 선물하기, 비즈니스 폼 등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랜딩으로도 설정 가능한 상품입니다. 도달이랑 트래픽, 전환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고 목적에 따라 과금 방식은 CPM, CPC로 활용 가능합니다. 근데 전환 목적일 경우에는 과금 방식이 자동 입찰 방식으로 설정돼서 알아서 전환에 최적화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래픽 목적으로 운영했을 때를 기준으로 평균 효율은 일반적으로 CPC가 15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기록하는 편이고요. 세팅 환경에 따라서 더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즈보드는 광고 확장 영역을 클릭할 경우 이미지나 영상을 확장해서 노출하는 익스펜더블이 적용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베타 버전으로 화이트리스팅을 신청해야만 활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식 출시되어서 별도 절차 없이도 익스펜더블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보드는 외부 웹페이지나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도 랜딩 가능하고 챗봇이나 DB 수집이 가능한 비즈니스 폼,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페이지로도 랜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카카오 주요 지면뿐 아니라 다음 등의 제휴 지면, 네트워크 지면에서도 광범위하게 노출 가능한 배너 형태의 광고입니다. 모바일에만 노출되는 비즈보드랑은 다르게 PC 지면에도 노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방문과 전환 목표로만 운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트래픽 목적 기준으로 CPC는 비즈보드와 비슷한 편인데 네트워크 지면에도 많이 노출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클릭률은 비즈보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렇게 배너형과 카탈로그형 두 가지 형태로 노출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출됩니다. 네, 다음은 메시지 광고인데요. 아마 플러스 친구로 추가한 채널에서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폰 발송이나 세일 알림 등의 메시지를 이미 플러스 친구로 설정한 관여도 높은 유저에게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타겟에게만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 가능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는 한 건 발송당 15원이고 그 중에서도 타겟팅을 설정할 경우에 건당 20원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게만 발송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 광고로는 노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소재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동영상 광고인데요. 카카오 서비스 내 영상 지면이 노출되는 모든 지면에 붙는 유일한 조회 목적의 광고이고요. 3초 이상 재생 시 조회로 간주되는 CPV 과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상 길이에 제한은 없지만 소재 형식은 제작 전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CPV는 20원 내외의 효율로 운영되는 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영상 콘텐츠가 재생되기 전에 프리롤 형태로 노출되는 인스트림 지면에서 노출될 수도 있고, 별도로 노출 가능한 지면에서 아웃스트림 형태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팅방에서도 상단에서 재생시키는 형태로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폰서드 보드인데요. 스폰서드 보드는 카카오 뷰 탭에서만 노출 가능한 게시글, 컨텐츠 형태의 보드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게시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면서도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스폰서드 보드는 카카오뷰 창작센터를 통해서 미리 보드를 생성해야만 광고로 운영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방문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과금 방식은 CPM 과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네, 마지막 상품은 다음 쇼핑 광고인데요. 여기서 은근슬쩍 이제 CPT 과금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쇼핑 광고는 쇼핑몰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자 단위로 판매되는 쇼핑에 특화된 상품이고요. 다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이는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1,000만 원, 한 주 기준으로는 300만 원의 금액으로 구자 부킹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바일과 PC 지면 모두 쇼핑 영역에 노출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상품별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유는 카카오 모먼트의 특장점 중 하나인 정교한 타겟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저 데이터가 없어도 카카오 모먼트 유저 정보를 통해서 타겟팅 가능한 오디언스 타겟팅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유저 데이터를 활용하는 맞춤 타겟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오디언스 타겟팅은 위치나 연령, 성별, 사용 언어 등의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과 유저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모먼트에서 분류한 관심사 타겟팅, 그리고 유저가 이용 중인 업종에 기반해서 타겟팅을 분류한 업종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맞춤 타겟팅은 이전에 운영한 광고에 반응한 유저를 리타겟팅 할 수도 있고, 픽셀과 SDK를 설치해서 유저 전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픽셀 SDK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CRM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카카오 채널 친구 등의 카카오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 타겟팅을 조합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싶은데 픽셀 설치가 어렵거나 리타겟팅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관심사 타겟팅을 통해서 광고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분류된 타겟에게만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요. 목표 연령에 맞게 여성 그리고 2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 타겟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예시는 리타겟팅 모수 활용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광고에 반응한 유저에게 최종적인 전환을 유도하고자 할 때에도 적합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에 반응했던 유저들만 이미 모여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 여기서 성별 타겟팅도 진행을 안 해도 되고, 연령 타겟팅이나 성별 타겟팅 없이 그냥 광고 반응 타겟팅이나 픽셀 SDK 타겟팅으로만 목표 유저에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팅 방식으로 하나 예시를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특장점은 유저 행동 분석을 통한 마케팅 인사이트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픽셀 설치는 리타겟팅 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픽셀과 SDK를 설치해서 유입 유저가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카카오 모먼트 비즈보드 CPT 상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비즈보드 CPT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